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름 휴가로 좀 제주도랑 좀 갔다 오느라고요.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겠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예. 4차 산업혁명 되게 뭐 말이 많죠. 뭐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되게 핑크빛으로만 좀 전망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어두운 면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제 뇌피셜을 푸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구시대적인 생산 방식이나 관리 방식이나 모든 운송 체계나 여러 가지가 산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것들이 혁명이란 이름을 붙일 만큼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쵸?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의 초창기 때를 보면 어디선가 그때 들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는 주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송수단이 마차였죠. 그러다가 이제 먼 데를 이동을 할 때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열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먼 거리 이동수단은 이제 말이 아닌 기차가 되겠죠. 기차가 되면서 마차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근거리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마차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마차는 오직 관광 목적으로만 거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관광 목적 아니면 거기도 경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마를 한다거나 관광 목적 외에 말을 이용한 뭔가 운송수단을 하는 경우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여태까지 이전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없어지는 직군들이 있거든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직군들이 있고요. 글쎄 개발자분들은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지만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직업군이 있고요. 근데 새로 나타나는 직업군의 수보다 사라지는 직업군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없어지는 직업군들을 보시면은 좀 되게 많아요. 새로 생기는 직업군보다 없어지는 직업군의 수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거의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최소한 5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은 현실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는 직업군들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직업군들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뭐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새로운 신문물이나 새로운 자동화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아니 나는 못 그만둔다. 나는 이걸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버틴다고 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되고요.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크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그 사라지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직군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 빈곤층으로의 그 하락을 정부는 꼭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는 막지 못하겠죠. 다는 막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해요. 국가가 나서서라도 일부를 주더라도 그거는 꼭 보장이 돼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또 읽은 건데 기업들이 법인세를 안 내고 법인세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빈곤층이나 낙후된 계층이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낭비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혹시 혹시라도 제 채널 중에 극우 성향이 계신다면은 댓글은 사양하고요. 그냥 탈퇴를 하시면 돼요. 그분들의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을 다신다면 전부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탈퇴를 해주세요. 저의 성향은 절대 극우가 아니니까 극우 성향이 계시다면 그냥 탈퇴를 하셔도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는 거를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번에 대량 해고 사태가 막아진다고 해도 언제고 그 사태는 더 큰 형태로 오게 될 겁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서 그 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조금 늦추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라는 것을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의 그 고도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라면 그 정보 처리가 좀 더 고도화된 정보 처리 시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자율주행차, 곧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달리는 차가 지금 미국에선 이미 시운전에 돌입했다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촬영하는 걸 봤는데 자율주행 차에서
운전자가 누워서 자는 영상을 차량 바깥에서 다른 분이 찍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서 운전자는 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파생될 수 있는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을 수 있겠죠. 운전직을 하신다거나 택배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운송업에 대한 것들, 물류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 그러한 시대가 금방 다가오진 않겠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대는 최소한 5년은 걸린다고 보는데 5년 안에 빨리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 대량 해고 세태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스터디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코딩 교육을 배우고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정보 습득의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하고요. 그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보와 기기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고 보셔야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사라지는 직군, 새로 생기는 직군은 무엇인지, 새로 생기는 직군 중에서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무엇인지,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 처리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머신러닝 관련 기술, 뭐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의 직군들이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더더군다나 더 고소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한 시대는 앞으로 4, 5년 내에 눈앞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택시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큰 규모로 글로벌하게 커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만 안 들어올 뿐이지 뭐 영국이나 미국, 유럽 일대에 우버 택시가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버 택시가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택시 업계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버 택시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서비스 개발을 빨리 하셔야 돼요. 단순히 고객을 실어 나르고 돈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비를 하시고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군소의 작은 택시 업계들은 큰 업계와 작은 업계들끼리 손을 잡고 새로운 택시 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택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버가 몰고 올 시대는 더 큰 파장으로 몰고 들어올 겁니다. 우버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당장 막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나타날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서비스는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형태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단순한 택시 서비스만으로는 절대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군소 택시 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합쳐서 몸집을 키우고 요금을 낮추고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도태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드론 택배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론 택배 서비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혹시 물류나 이런 쪽에 택배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물결은 꼭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비를 하시고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보화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은 어느 정도는 익히셔야 하고요.
기본적인 코딩 교육은 누구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좀 더 많은 생존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고소득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또 IMF 총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IMF 총재가 이 상태로 소득 불균형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분노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분노의 시대란 못 가진 자들이 결국에 가서 분노가 폭발해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경고에 대비를 하는 정부 관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다들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뭐 유명한 회장들, 왜 뉴질랜드나 여러 이렇게 휴양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군데 아니면 완전 외딴 곳에다가 지하 벙커 도시를 많이들 건립했어요. 거의 뭐 웬만한 글로벌 CEO들은 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왜 그들은 그런 지하 벙커 도시를 가질까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면 많은 인력이 잘리게 되고 많은 인력이 결국에 가서는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옛날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영문과 교수분이 일이 없어가지고 영문과 출신 교수분이 이게 정식 교수는 못 된 것 같고 시간 강사 일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소득도 별로 높지가 않고 집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그런 교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시카고 쪽이 그렇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직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향해서 일반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는 사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정보화 사회는 급격하게 밀려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막아질 수가 없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 물결에서 밀려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들 모두 각성하시고 저 또한 아무리 지금 제가 이렇게 경력이 있다고 해도 저 또한 또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정보와 마인드를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죽는 날까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기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두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지만 꼭 반드시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도 새로운 직군들이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혼란을 틈타서 더 많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세요. 꼭 성공하시기 빌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